안녕하세요. 쪼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언어인지연구실과 EBS가 함께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와 그림책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 알아야 할 12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함께 그림책 고르기. 읽고 싶은 그림책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접 고른 만큼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그림책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읽고 싶은 그림책을 먼저 아이에게 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책의 표지, 속지 보며 이야기 추측하기. 그림책을 읽기 전에 표지, 속지를 탐색하며 그림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림책의 표지와 속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아이가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어 하거나 반복적으로 읽는 책일 때는 표지에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의 그림과 글 함께 읽기.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글 또는 그림에만 치중해서 그림책을 읽는다면 그림책을 오롯이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땐 이중 독자의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 성인은 글에 치중하여 읽지만 아이들은 성인이 읽어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림을 읽습니다. 부모님과 아이 모두 그림과 글을 함께 충분히 느껴보며 그림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그림책 한 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하나의 그림책을 반복해서 읽더라도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그림책 읽기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림책의 글을 읽어보는 것으로 평범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후엔 다양하게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인물 관점에서 읽어보기, 의성어, 의태어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기, 그림책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등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다면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책의 내용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 버리기. 그림책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부담스러운 과제가 됩니다. 그림책은 교육을 위한 매체이기 전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읽기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림책의 글밥이 아이가 소화하기에 너무 많다면 적당히 요약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읽어주는 등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님과 아이 모두 그림책을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천히 여유 있게 읽어주기.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읽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림책을 읽는 과정을 아이가 즐길 수 있도록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읽어주세요. 아이들은 어른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빠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대화를 위해 문장 읽기가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쓰여진 그대로 읽어주기 자체보다는 그림책을 통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의미가 더 크니까요.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면서 천천히 그림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곱 번째, 목소리와 몸짓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읽기.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그림책을 읽는 독자인 부모와 아이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는 부모님과 아이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그림책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해석해 주세요.
주인공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면서 생동감을 더하고 몸으로, 율동으로, 노래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통해 그림책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목소리로 동화 구현을 해야 한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읽어주되 재미있는 효과음을 내거나 등장인물이 구별될 정도로만 차이를 주시면 됩니다. 8번째, 사전 경험 활용하여 읽기.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와 경험하였던 이전의 에피소드 또는 다양한 매체에서 접한 것들을 접목하여 읽어주세요. 다른 곳에서 경험한 것을 상호 연결시켜보면서 그림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9번째, 확산적, 개방적 질문하기. 아이에게 질문을 할 땐 단답형을 유도하는 질문보다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한 개방적인 질문을 해주세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아이의 반응에 적절하게 피드백하기.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읽어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소통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의 말에 적절히 피드백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한 말에 동의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모방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그림책을 활용한 말놀이 하기. 그림책의 글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재미있는 말놀이를 통해 읽기 경험을 확장해 주세요. 말을 가지고 놀아보는 경험은 아이들의 어휘력, 의문론적 인식 능력의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의성어, 의태어 따라하기, 거꾸로 말하기, 끝말잇기, 같은 첫소리, 끝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찾기, 단어에 들어가는 자음, 모음 바꿔 말하기, 수수께끼 내기, 비슷한 단어 찾기, 빠르게 말하기, 길게 늘어뜨려서 말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놀이를 시도해 보세요. 12번째, 그림책 자유롭게 활용하기. 그림책을 읽고 활용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부모님과 아이가 언제든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읽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자기 전 책 읽어주기를 일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꼭 읽고 자야 하는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원할 때라면 하루 중 언제라도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에 가져갈 책을 고르는 것도 즐거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림책 함께 읽기에 푹 빠져보세요. 그림책을 읽고 요리, 미술 등의 활동으로 확장해보는 것도 좋지만 꼭 후속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와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고 놀이해볼 수 있도록 돕는 12가지 꿀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에 말놀이 하기에 좋은 그림책을 활용한 책놀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언어인지연구실과 EBS에서 제작한 우리 아이와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12가지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